안녕하세요. 빰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매물이 25%나 증가했습니다. 이거 단시간 내에 이렇게 빨리 허들을 넘을 줄 몰랐네요. 이렇게 되면 이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다주택자들 5월 9일까지 딱 데드라인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라는 건 계약하고 또 뭐 매도자, 매수자 간에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달간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4월까지는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어느 정도 양도세 중과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의 중과세를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차익이 나는 아파트에 대해서 8억 2천까지 내야 하는 뭐 극단적인 어떤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매물이 계속적으로 밀려 터져 나오고 있어요. 송파구는 특별히 40% 넘게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상구의 아파트들이 정말 정신없이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다주택자들이 꽂아놓은 아파트가 주로 이 강남 상구에 집중이 돼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 똘똘한 한 채격으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뭐 엄청난 뭐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여기 딱 한두 채 꽂아놓고 비강남권에 여러 채 두면서 임대 사업자 등록해놓고 뭐 쏠쏠하게 여러모로 월세 내지는 급등하는 어떤 아파트 시세 차익 걷어들이는 그런 방식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세 차익이 가장 높은 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들을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40%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죠. 특히 비강남권 매물 출회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 아파트 한두 채 갖고 있는 것도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강남권 아파트 80억에서 100억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00억 부자 하면 뭐 혀를 내둘 정도로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뭐 다섯 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요? 천만에. 한두 채 정도로 다 줄여놨고요. 그리고 비강남권 위주로 해서 마용성, 그리고 노도강, 갭투가 아주 원활한 곳들 보증금 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해서 집을 다 이렇게 고구마줄기 엮듯이 사들였지 않습니까? 일명 매집이라고 하는데 보통 막 20채, 30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팔아야 되겠죠. 일단 다주택자로서 좀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집을 털어내지 않고는 5월 9일 데드라인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강남권 매물 출회율도 강남권 매물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지만 훨씬 더 8.6% 정도 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 이 비강남권 남은 주택 처분을 좀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인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노원구, 그러니까 비강남권이죠. 매물 현황을 보시면 지금 5,300건에서 5,500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2,000건이 순식간에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고, 도봉구 역시 마찬가지죠. 도봉구도 지금 2,500건 요 물량에서 그대로 지금 보합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역시도 1,100건에서 1,200건 정도로 계속해서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강남권의 남은 주택 처분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잘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구에서 관악구가 지금 매물 현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00건 수준에서 지금 2,100건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매물 추세가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비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남권, 특별히 송파구를 중심으로 해서 40% 넘게 폭주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회전율이 강남권에서도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회전율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수순에서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던지고 나올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가격 하락세가 지금 헬리오시티가 지난주에 7억 6천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떨어지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강남권에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 드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 양반들 뭐 빛의 속도로 워낙에 뭐 시세 차익 거두는데 뭐 선수들이니까 똘똘한 채로 간소화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비강남권 가지고 이 아파트 이제 임대를 놔줘가면서 돌아가면서 일단 보증금 챙기고 시세 차익 챙기고 하면서 뭐 엄청난 유동성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집을 매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다주택자들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비강남권의 집값도 굉장히 들썩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떤 판단이 선 거고, 그래서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는 확실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돈줄을 끊어놓겠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흐름을 좀 막아서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그런 어떤 이 스탠스를 확실하게 좀 방어를 해서 앞으로 집값 추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집값을 들어올리는 일들을 사전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개혁이 확실하게 지금 커팅되는 어떤 이 여러 가지 집값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기본 부동산의 우리나라 구조가 주택 자산 80% 정도가 상위 20%에 딱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 주택 자산이 소수 계층에 의해서 선점이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연령대도 뭐 3040이 몰빵을 해가지고 영끌해서 시세 차익 뭐 대거 거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경제력이 굉장히 좀 빵빵했던 세대 60대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분들이 뭐 주식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금융적인 투자를 했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하면 금보다 더 안전했던 부동산에다가 모든 걸 다 밀어 넣었어요. 근데 이런 몰빵이 제대로 먹혔던 거지. 그만큼 시세 차익이 엄청났고 그 시세 차익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어찌 보면 본의 아니게 부동산 시장의 주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모로 5, 60대 베이비 부모들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시장을 들어올리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행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은퇴 연령 베이비 부모가 부동산의 핵심 축이다. 뭐 3040 뭐 영끌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게 집값을 뭐 들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구조적으로 은퇴 연령 베이비 부모들이 부동산의 핵심 축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나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없애려고 하니까, 아니 쓸쓸하게 은퇴하신 분들 이제 1주택 겨우 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정말 징벌적인 세금을 때리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50대에서 60대입니다. 이분들이 부동산의 이제 주축이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모로 발생할 수 있었던 시세 차익들을 굉장히 좀 많이 챙기신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지금 아이러니한 게 이런 한국의 어떤 노년층, 결국 이제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인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집값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청년들이 집을 살 여력도 안 돼요. 그리고 집을 살 여력도 안 되니까 결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결혼 못하면 당연히 출생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 경제적인 어떤 간극들이 젊은 층과 노년층 사이에 딱 생겨버리니까 이 젊은 층이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값 구조에서부터 딱 이게 이 첫 번째 허들 자체 장벽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결국 뭐 엄청난 인구 구조의 개편이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다라는 어떤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부동산 문제에서 기인을 했다. 그리고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베이비 부모들의 어떤 부동산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집값 문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부분들, 상당 부분 사회 문제가 될 만큼 이제 다주택자들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뭐 퉁쳐서 말해서 뭐 충분히 뭐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정도의 완전히 이제 뭐 완고한 어떤 세대가 돼버린 거죠. 부동산 기득권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집값 보십시오. 신현대가 지금 128억 하고
현대 1, 2차가 89억 하고 한양 2차가 80억. 그러니까 8, 90억 하는 아파트, 120억 하는 아파트.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나오게 되니까 젊은 층이 도저히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거 안정성이 세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100억대에 이르는 집값 상승세의 이 축, 결국 제가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5060의 쏠쏠했던 부동산 차익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부동산 잘 몰랐어요. 일단은 주변에서 어디 아파트 사더라, 어느 지역에 사더라, 강남 쪽에 묻어더라, 요런 거 이제 그냥 한 귀로 들으면서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꼭 담아뒀죠. 은퇴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집을 사들이면서 그 시점이 또 함께 맞물려 가면서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상승 효과가 되면서 결국 부동산 자산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쪽의 모든 자금들 다 그냥 뭐 경제적 어떤 밸런스를 다 깨버렸죠. 부동산 쪽으로 이제 다 기울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을 보면 2%대 반등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반도체 경기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 호조로 인해서 1.8%에서 2%의 성장률, 이 조종세가 나온 건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주가 성장세가 굉장히 효과를 좀 톡톡하게 지금 보고 있다. 그만큼 지금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 정말 밀물처럼 들어오는 이런 효과가 결국 성장률이 1% 밑으로 내리박힐 수 있는 게 2%대로 지금 올라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경제 성장률 동력이 활발해지기 위해선 젊은 세대의 이 부동산 거부감이 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뭐 20억, 30억, 심지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강남권 아파트는 뭐 100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들이 즐빌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는 이 손톱만큼의 어떤 동기, 유발도 안 됩니다. 그냥 뭐 완전히 포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한국은행의 충격 보고서까지 나왔죠. 한국의 인구 구조가 퇴행되지 않기 위해선 뭐 일론 머스크가 한국은 이제 뭐 몇십 년 뒤에는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또 물음표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인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선진국 수준의 굉장히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치고는 의외다라는 말까지 던졌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직설적으로 2015년 집값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값의 정상화가 전제가 돼야지 지금 굉장히 맞닥뜨리고 있는 인구구조 해체라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 보고서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좀 부동산으로 야기되는 문제들, 결국 다 그 허들을 넘어가야 되는 어떤 문제들인데,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이 그래도 이렇게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서고 다시 내려섰다가 올라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주가 부분이 컸다. 요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세 영향이나 환율 영향을 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패 작용을 좀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성장률 자체가 들어오는 어떤 이 유동성의 흐름, 해외 자본이나 또 개인의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이 아파트에서 이제 금융시장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서학개미에서 동학개미로 환승하고 있다. 이런 어떤 확실한 변화들이 결국에 와서는 부동산 시장도 기승전 상승세로만 마감을 지었던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가격 조정기를 대폭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대통령도 연일 뭐 망국적 부동산 때문에 젊은 층이 주거에서 소외된 것 자체가 경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게 부동산을 규제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집값 막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부동산 30년간의 어떤 이런 관행들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정말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폐가처럼 한국 경제 자체도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리스크는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일으켜 세운 성과들,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뭐 쓰나미를 맞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위기감이 지금 대통령에게도 지금 거의 직접적인 어떤 언급을 통해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고요. 확실히 인구 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굉장한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생산적 인구 구조가 안 되고 노령층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쪽이 또 부동산 기득권으로서 지금 올라치고 있는 집값에 거의 뭐 메인스트림 아닙니까? 인싸입니다, 인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결국은 모든 게 다 도미노식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2.6% 올랐고요. 외국인이 좀 빠지는 어떤 경향이 있었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받아주고 기관도 지금 받아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1.98. 불장도 이런 물장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던 삼전, 하이닉스,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무서울 정도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지금 워낙에 미국 장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 자본들이 지금 한국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은 좀 빠졌지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밀려 들어올 외국 자본의 유동성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되면 유럽도 거의 이제 압도할 정도의 엄청난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개미들이 일단은 좀 뭐 10억 정도 있어야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거 근데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라는 또 희망도 생기니까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은 기회가 없어요. 아주 소수에게 돌아가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는데 그런 어떤 좌절감, 또 손실감, 소외감, 금융시장에서 이걸 좀 말아 올리고 있는 거고 이번 또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탄력성 결국 이제 지금 6,100, 6,200 왔다 갔다 하는데 7,000 시대가 한 달 안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6,000 시대 한 달 안에 온다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습니까? 에이, 꿈꾸는 소리 하고 앉았네. 했는데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6,000이 됐어요. 또 다음 달 3월 달 되면 7,000이 도래할 가능성. 지금 이렇게 지금 불장인데 물론 뭐 조정기는 분명히 올 수가 있겠죠.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걸릴 수가 있는데 워낙에 지금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어떤 주식시장의 호조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한국 경제 성장률 유지를 시키는 가장 큰 축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계 신용 때문에 지금 1978조가 돼버렸어. 야, 무슨 연도 이름도 아니고 1978년도도 아니고 1978조. 결국에 이 모든 가계 신용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천문학적인 돈들은 결국 부동산으로 다 흘러갔다는 얘기고, 그죠? 요 돈을 좀 선순환적으로 금융시장 쪽으로 땡겨오기 위해서 모든 규제, 부동산 정책, 공급 정책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계신용 잔액 및 증감률 보시면 정점을 찍었었죠. 어마무시하게. 그러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 6개월 상간의 서울 집값이 뛰는 바람에 이런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됐던 거예요. 결국 어느 수순에서 이런 상승세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컨트롤이 나올 수 있겠느냐 했는데 전면에 지금 대통령이 서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서는 확실한 어떤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계속적 강도의 부동산 정책 시행할 겁니다. 1978조 가계신용의 파국이 뭐겠습니까?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 순환시키지 못하면 아파트 시장은 시한폭탄, 이걸 해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지금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오늘 한국은행은 여전히 금리 동결할 수밖에 없죠. 26일 2.5%로 전원일치 의견 동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값 잡지 못하면 공연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동결은 대출 규제와 맞물린 집값 안정화 톱니바퀴죠. 톱니바퀴.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이 금리 동결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정책 금리로 집값 못 잡는다. 확실히 정부가 나서서 이 집값을 조절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금리로서는 안정화시키기 어렵다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줬었습니다. 요 바턴을 받은 거고 오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부동산에서 나온 거 또 의미가 있죠. 0.10에서 0.90 상승률이 지금 꺾여가고 있습니다. 역고드름 확실하게 달린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번 부동산은 집값 지표 중 눈에 띄는 거는 강남 서초 송파 집값이 본격 하락 전환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다 보합이에요.
전세 뭐 오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표 떠들어 보니까 안 그래. 서울도 확실하게 지금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추세고, 경기가 조금 뭐 또 펄떡거리는 느낌 드는데 서울 따라가게 마련이니까요. 울산, 충남이 이제 역거드름, 대구, 광주, 전남, 제주가 역거드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 높고, 전세 가격 지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환율 부분, 지금 안정적 배도로 지금 1420원 쪽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1400원 밑으로 가기에는 좀 난관이 있어 보입니다. 국채도 지금 한국 국채, 일본 국채, 미국 국채 다 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담대 금리는 7% 금리에서 좀 내려가기 힘들지 않겠나. 누가 칼 들고 집 사라 했습니까? 이 고금리 물고 영끌 아파트 임의 경매 이제 더 이상 원금 이자 못 갚겠다니까 108% 증가하고 있고요. 집은 더 이상 이제 이런 부동산의 전반적인 흐름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가치 제화가 아니라 안정제화, 심리적 국민 행복 지표로 이제 세팅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진입 가능한 주거 공간이 돼야지만이 한국의 근본적인 어떤 경제 성장의 문제와 또 어떤 인구 구조 문제와 생산 구조의 문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부동산 문제만 딱 해결되면 그냥 순차적으로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잘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깜짝 놀랄 만한 집값 조정기, 대조정기가 분명히 펼쳐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상승의 둔화, 강남 서초 송파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 이거 굉장한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3월에 집값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되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고 진입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라목도 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